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갑진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있는데요. 국민의 정책 이해를 돕고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일, 언론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겠죠. YTN은 주요 정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리뷰 Y, 달라지는 정책 보도를 살펴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도움되는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고 생활에 적용해도 좋은 부분이고요. YTN 보도를 통해 잘 전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평가원님부터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빠 육아휴직 28.5% 늘어 5만 명 돌파, 전체는 2.2배 증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도는 아빠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으면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었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또한 이전 연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간의 육아휴직 제도가 엄마에게만 편중돼 있고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예비 부모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새해 소식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률이 증가한 데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음을 분석해냄과 동시에 현 정책의 한계도 함께 제시해 조사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보도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2024년 정부 정책 또한 결혼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특히 인천시가 발표한 파격적인 출생 정책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YTN은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원 지급 보도를 통해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 정쟁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다른 이슈는 다루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정책 설명에 집중한 것도 YTN의 질문 구성이 돋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인천형 출생 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확장 가능성이 있을지, 과오와 한계는 없는지 등 YTN의 예리한 분석과 비평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 저도 출산 관련 정책 보도들을 살펴봤는데요. 출산 후 수백만 원 부담,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서는 강원도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화천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실행하기 전에 2021년 1.2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원 2년 만에 200여 명의 산모가 벌써 다녀왔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정책적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 발굴 보도로 보입니다. 2023년 전국 대부분 지역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돼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했었는데요. 유일하게 충북에서만 출생아 수가 2022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충청북도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과 연결해서 분석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충북 전국 유일 출생아 수 증가, 청년 부부 반값 아파트 추진입니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고 또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법도 각각 다를 겁니다. 이러한 정책 사례들에 대한 발굴 보도들이 문제 해결 대책을 고심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양한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는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취재 보도들이 이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뤄주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부동산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 낳으면 1%대 금리로 5억 원 대출, 다음 달 신청 이 보도는
새 주택 자금으로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주택가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새해에는 달라지는 정책들이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정책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유형과 요건이 복잡하고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YTN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 대상 주택과 대출 금리 등을 표로 잘 정리해 주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빚을 내 집을 살 것을 권유하는 것이 저출산의 타겟책이 될 수 있겠냐는 사회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집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시각과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과의 격차, 기성세대와의 불균형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이 같은 목소리를 정부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나 비난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임을 기억하면서 YTN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반응과 목소리를 담아냈으면 합니다. 지난해 1월입니다. 신년 특집으로도 이 소재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취재부서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새해 첫 이 비평 프로그램에서 저출생 문제를 일단 꺼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홍성욱 기자 리포트를 봤는데요. 강원도 화천의 공공산후조리원, 그 뉴스를 보면서 또 동시에 느낀 거는 보통 우리가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출산율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뉴스라고 봤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기쁨과 보람도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언론이 전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아까 이혜수 평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을 하면 1%의 낮은 이자율로 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근데 사실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정말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이게 또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언론에서 좀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정책이나 제목만 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실효성까지 다뤄준 부분이 좀 유효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정책을 두고 지금 큰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요. 그런 점은 좀 YTN이 잘 짚어봤는지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교육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YTN에서 좀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2028년 대입 개편안 확정, 이주호 부총리에게 듣는다 요 편인데요. 2028년 대입 개편안의 기획 취지부터 실행 방안, 또 대입 제도와 수능 시험의 난이도와 사교육 문제,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입장 등을 다루었습니다. 다만 좀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는 못했는데요. YTN의 후속 보도에서 개편된 대입 제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 전달 보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제도 개편이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인식이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 보도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무전공 선발 최대 25%까지 확대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유전공, 무전공 선발 비중 확대의 정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교육 관련 정책, 특히 입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언론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고요. 또 그 정책 변화가 실제 수험생과 입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교육부 정책 목표 하에 2024년에 치러지는 수능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또 기존의 제도와 비교할 때 문과, 이과 학생들에게 각각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또 무엇일지, 실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또 예측할 수 있을지 좀 더 통합적인 해설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과 그러니까 특히 입시와 관련한 어떤 체계적이고 또 짜임새 있는 이런 통합적인 해설 보도까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돌봄 정책부터 출산율 문제까지 함께 정말 깊게 논의할 문제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혁신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을 막자는 건 이제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이 점을 정말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연초에 교육부 장관이 출연한 거는 이제 교육 정책, 입시 제도 이런 걸로 출연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적인 교육 당국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를 굉장히 많이 사실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방식은 그렇게 당국자 혹은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 대한 취재,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분들 또 교육단체 이렇게 각각의 입장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출생 시대, 그다음에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또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주제가 워낙 광범위해서 잘못하면 얘기가 겉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다룰지, 그다음에 누가 이걸 전문가로 나와서 말을 할지, 또 시간은 얼마나 배정할지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육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보도나 또 뭐 기획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민생경제 관련 여러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잘 설명이 됐는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023년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 회자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식품업계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인상률이 높았던 식품은 주류입니다. 소주업계 가격 인하 움직임, 식당 술값 영향은 미미 보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국산 증류수에 붙이는 세금을 인하해 소주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식당이나 주점 판매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세가 내려간다고 해도 도소매를 거쳐 유통비용이 붙고 그에 비례해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식당은 최저임금과 전기, 가스비 인상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즉시 술값 인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거나 기존의 것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입장차를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년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격주 일요일로 지정된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자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뉴스라이더는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찬성 입장은 그리고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스라이더 보도 방식에 칭찬할 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양측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담아냈다는 점,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주장으로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와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논의를 끌어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찬반 패널을 한자리에 초청하지 않고 전화 연결을 통해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구성도 바람직했습니다. YTN이 기획 단계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가 각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주장의 맹점과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앵커의 질문에 양측도 성실히 답을 했는데요. 날카로운 질문이 시민들이 한 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네, 실장님, 서민 체감 경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보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좀 생생하게 드러난다면 예. 이런 부분은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이해수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류세 인하 문제, 이게 과연 체감이 되느냐, 그런 문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정부가 정책을 내놨을 때 과연 서민들이, 소비자들이 이걸 피부로 느끼고 실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그 이해수 평가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주류세를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임대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비용 문제, 이런 거는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세를 조금 내렸다 해서 술값이 바로 소주 한 병 값이 내려가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도해야 된다 이런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그 마트에 휴무일을 평일로 옮기는 문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찬반 전화 연결을 순차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기획된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고요. 이게 자칫하면 말싸움으로 빠지면 이게 말싸움만 전달되고 인상이 남지 뭐 때문에 이 논의를 했는지를 까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좀 자세히 나눠서 듣는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정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그 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이득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득이 가는지, 또 혹은 그걸 제한을 하려고 했던 또 그룹에게 또 그 제한이 되는지 이득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보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민생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양질의 인터뷰나 어떤 인터뷰의 적절한 형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속 달라지는 정책들 제가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2024년은 이보다 2.5%가 오른 9,860원입니다. 또 국민연금, 저희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달부터 3.6%가 늘어나고요.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무원 보수도 변동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평균 2.5% 인상이 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청년 세대의 저연차 공무원을 배려해서 구급 1호봉 봉급은 2023년 대비 6.3%가 인상됩니다. 또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의 연령 기준 간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 기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하고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던 병장 봉급도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수당도 2018년 이후에 6년 만에 7%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달라진 정책 정보들 저희 YTN이 신경을 많이 써서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셔서 유익한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좀 요약을 해주시죠. 정책 보도,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여야. 각 정부 부처는 새해를 맞이해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이 잘 알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죠.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매개자이자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창구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정책도 국민이 체감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YTN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담아내는 일에도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알아야지 더 이 정책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자.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변화에 영향받는 당사자의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고 공표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그 정책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국민들, 시민들입니다.
교육정책,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출산 정책 변화 하나하나가 서민 가계와 개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언론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관점으로 변화된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효과를 해설하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촉구해야 합니다. YTN에서 2024년 달라진 정책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정책 당사자와 수용자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더 유익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